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MZ세대와 함께하는 리더의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스타트업 대표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대표님의 고민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요즘 직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성과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참 고민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언뜻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일 자체에는 재미가 없는 거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결과물을 보고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끼거나 어떤 보람을 느끼는 거지 일 자체는 사실 재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혹은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직원들은 지칠 수밖에 없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리더가 구성원들이 일에서 어떤 성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에서 성장감을 느끼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일 이외에 어떤 문화라든지 예술, 취미, 레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성원들이 좀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작은 성장감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장려하고 배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여러분 리더의 조건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리더에 관련된 많은 연구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존 맥스웰의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을 보면 성공한 리더들의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공한 리더들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카리스마, 헌신, 소통, 능력, 용기, 통찰력 등등 해서 21가지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발간된 사이먼 사이넥의 리더 디퍼런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14년에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라는 책을 개정한 그런 책인데요. 여기에서 저자는 기업 문화 자체도 리더가 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솔직하게 행동해야 되고 사람 중시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남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리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물들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연구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물들과 그리고 제가 직접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리더가 갖춰야 될 3가지 조건을 한번 요약을 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스마트하게 소통하는 T자형 리더가 되라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자형 리더라고 하니까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T자형 리더라는 거는 T가 이렇게 생겼죠. T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러 방면에 잘 알고 또 자기 분야,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아는 그런 사람을 T자형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T자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속한 영역의 업무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T자형 인간은 굉장히 기업에서도 선호하는 인간형인데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에서 디자인 혁신 기업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아이디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오는 글로벌 혁신 기업의 25에 선정될 정도로 그런 혁신 기업인데 나머지 24에 해당되는 혁신 기업을 디자인 컨설팅 해줄 정도로 유명한 그런 혁신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또 사람을 채용할 때 T자형 인간을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똑개, 똑부, 멍게, 멍부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과거 90년대 초에 회자됐던 그런 용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리더는 어떤 유형의 리더가 가장 바람직할까요? 제가 90년대 초에 저희 팀장님으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았던 그런 얘기인데요. 저는 그 당시에 우리 팀장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똑똑하고 부지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처럼 똑똑하고 부지런한 똑부가 가장 바람직한 리더가 아닐까요? 라고 대답한 적이 있는데 그 팀장님이 그 당시에 그게 아니라 진정한 리더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똑부가 아니라 똑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똑개에서
똑개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게으르다는 정의가 뭐냐면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니까, 스마트하니까, 또 T자형 인간이니까 조직원들에게 업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본질에 입각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도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리소스, 자원을 제공해서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기다려줄 줄 아는 상사, 기다려줄 줄 아는 리더가 바로 똑개 그리고 T자형 리더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구성원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헛일하지 않고 충분히 일을 완수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요즘처럼 주 52시간 이런 환경이라면 더더욱 이런 T자형 리더, 똑개형 리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구성원들은 여기에서 제 시간에 일을 끝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뤄서 결국 소확행에 이르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를 칭찬하는 리더가 되라라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칭찬을 하는데 왜 직접 칭찬하지 않고 관계를 칭찬하라고 할까라는 거죠. 이거 역시 이제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가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인용해서 칭찬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직접 칭찬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칭찬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인 환경에서 이렇게 칭찬하는 게 효과적이고, 또 지적을 할 때는 별도 룸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1대1로 지적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칭찬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팀장이 보통 이제 회사마다 직제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팀장, 파트장, 팀원이라고 이야기를 파트원이라고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이 팀장이 파트원을 직접 칭찬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파트장의 눈이 정확하군. 파트장이 얘기한 대로 정말 우리 직원이 정말 일 잘하네 라고 팀장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파트장은 지휘권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팀장은 정확하게 칭찬했다라는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파트원, 직원은 역시 칭찬을 받아서 좋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어떤 조직의 칭찬 문화가 관계로 형성이 됨으로써 시너지가 난다는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리더라고 하면 이런 직접적으로 칭찬하지 말고 이런 관계를 칭찬하는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장감을 느끼도록 지원하는 리더가 되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장감을 느끼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리더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일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향후 경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죠. 이 일에 의미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는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거나 또 어떤 성장감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자기의 몸값을 높여서 이직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제 친구 아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틱톡 다니다가 네이버 다니다가 쿠팡 다니다가 요즘은 애플로 이직을 해서 이렇게 몸값을 지속적으로 높여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거를 봤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금방금방 나갈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을 선호하는 문화가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직원들이 성장감을 느끼도록 지원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언제든지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리더는 how가 아니라 what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what을 고민한다라는 이야기는 목적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 이 일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이거를 분명하게 조직원들에게 심어줌으로 해서 조직원들이 그 방향대로 움직여서 어떤 성과물을 내고 성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앞서 얘기했듯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어떤 작은 성장감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느끼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MZ세대와 함께하는 리더의 세 가지 조건, 우선은 스마트하게 소통하는
T자형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관계를 칭찬하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성장감을 느끼도록 지원하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리더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직에서 한번 이 세 가지 리더의 조건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